같이 국회에서 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노인들이 그 장수 시대를 맞아가 그 노인 인구가 거의 뭐 900만에 육박하는데 그 갑자기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 노후에 대한 경제 받침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뭐 자녀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경제 받침이 되는 사람이 한 5% 되고 나머지 거의 80%는 자기가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이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옛날처럼 뭐 한급진하고 금방 돌아가면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한데 지금은 쌍방간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작년까지는 노령수당으로 그 기초수급자한테 30만 원을 주다가 올해는 하위소득 70%까지를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뭐 특별히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노령수당 지금 그 30만 원을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1년에 한 10만 원씩 올려가지고 임기 끝날 때에는 다른 선진국처럼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지 않으면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큰 재앙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그래도 운명을 좀 벗어나고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노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울산광역시장은 우리 노인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노인의 연합회장 박성희도 오고 했는데 그 연합회장 지역에 그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지원을 울산은 특별히 새 시장에 하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노령수당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김재현 원내대표께서 가져주시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중반까지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 후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노령수당 30만 원을 내걸면서 노인표가 그냥 확 쏠려가지고 1.1%로 당선이 되고 당선되자마자 이 노인의 새벽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니까 굉장히 그런데 민감하고 그런 도움이 꼭 있어야 되는 대상이 노인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질문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가 아니라 돈을 줄 때까지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되는데 제가 제의하는 것이 토일 노인 사원을 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이나 기업체도 일을 하지만 토일은 일을 안 하고 버린 날이니까 토일 이틀을 주민센터 같은 데서 컴퓨터 다루는 노인을 한두 사람 채용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이나 임감명령 이런 걸 발급하고 하면은 평소에 근무에 바빠가 서류 못된 사람이 주말에 집에 쉬면서 주민센터 가서 서류를 떼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인들을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면 상당한 사람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청년 일자리처럼 노인 일자리 개발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로당 회장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장 통장들은 한 달에 30만 원을 주는데 아직 경로당 회장한테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통장의 연령 상한선을 없애버리면은 경로당 회장이 이장이나 통장을 겸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별도 돈을 안 줘도 이장 통장한테 줄 돈이 경로당 회장이 이장 통장을 겸직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 성동구 옥수동 경로당을 창립해가 회장도 해봤는데, 우리 아파트 경우에도 통장을 못 갑니다. 서울 사람들이 희생을 잘 안 하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통장을 안 하려 했으면 이름만 좀 걸어놔라고 우리가 사정사정해가 통장을 구하는데, 우리 아파트 경우에 입주자 회장이나 동대표나 뭐 대부분 다 우리 경로당 회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도 그냥 경로당 회장이 겸직을 해버리면, 그러면 국가가 따로 300만 안 줘도 통장 이장한테 줄 돈이 내나 그리 가니까 국가가 큰 부담도 없이 노인들한테 배려가 되는 방법이 되니까 이것도 착안을 좀 해주시고, 울산의 김기현 원내대표님도 지하철이 있고 이런 강력시에 사는 사람은 나도 서울 살다 보니까 지하철을 그냥 타니까 교통비가 면제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중소도시나 분단위에서는 대도시 사는 사람은 노인이냐, 그거는 지하철 줘주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비를 줄일 때 그것 아니냐. 내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두한테 이동에 대한 교통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정평에도 맞는데, 원희용 제주지사는 70세 이상을 소비료가 주고, 양성교 충남지사는 75세 이상한테 주고, 이번에 화성시장이 65세까지 버스표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은 노인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 바깥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다녀야 만보 운동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으면 운동이 부족한데, 그래서 교통비를 면제해 주니까 서울 경우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환승을 하는데 엄청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몇 번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만보 운동이 자기가 따로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그래서 노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무임 성차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나는 지금 준공영제가 돼가지고 시군에서 버스 회사에다가 돈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노인들한테 따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워를 제외하고 나면은 낮에는 버스가 빈자리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자리 두고 다니는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무슨 따로 돈을 더 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시군에서 버스 회사에다가 돈을 줄 때 옵션으로 러시아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노인들을 무료로 태운다는 조건을 붙이면은 따로 노인 운임을 따로 지원 안 해도 해결될 거고, 지하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워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철도 빈자리가 많이 해가 다닙니다. 근데 노인이 한 사람 탔다고 빈자리로 가는 차에 노인 때문에 무슨 적자가 나지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외출을 자제하도록 내가 권장을 할 테니까, 러시아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노인들이 타는데 특별히 뭐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빈자리 그냥 다니는 그 자리에다가 사람 타는데 무슨 돈이, 어린애들도 지하철을 타면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애 때문에 적자가 나 소리는 안 하고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나 소리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따로 예산 지원 안 해도 인식의 차이라
빈자리에 그냥 노인이 탈 수 있는 일이니까 자원의 이동수단의 경비가 안 되는 이런 일에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노인이 그 용돈도 10,000원을 가지고 밖에 나오면은 차비 들고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면은 돈이 10,000원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점심 먹을 수 있는 급식소를 많이 만드는데 저 아이디어는 장소는 교회나 사찰이나 그 성당은 장소를 제공하고 로타리나 의원사는 봉사금을 그쪽에다가 지원하고 여성단체는 설거지하고 밥 짓는 일을 도우면은 국가재정이 아니라도 민간 삼박자가 노인 무료 점심 급식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나 저나 정부에서는 감사장이나 표창장 이런 것만 그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무료 급식소가 국가 예산이 아니라도 민간끼리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용돈 10,000원을 지고 밖에 나오는데 교통비 안 들고 점심밥 안 들면은 그러면 10,000원 들고 요 헐리우드 극장 같은데 4명이 가서 2,000원 주고 영화 보고 고금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냐 고금 산책하고 나서 뭐 아구찜이나 뭐 순대나 한 접시가 소주 한두 병 뭐 사가지고 먹으면은 그날 하루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돈이 온전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도 현명한 사람들은 온양온천까지 지하철 공짜로 타고 가서 몰감을 하고 현충사 둘렀다가 또 이제 평촌 순대 한 접시에 소주 한잔 하고 올라오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값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교통비만 안 되면은 한 달에 그 하루에 많은 용돈을 가지고 충분히 기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장치는 노인들한테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노령수당은 오늘 한국경제 10위를 만드는 장본인이 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에 대한 위로가 이런 돈들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 복지 때문에 재정을 걱정을 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SOC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SOC. 그러니까 도로공사나 이런 걸 전부 민자로 돌려버리면 SOC에 들어간 몇백조를 갖다가 복지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민자로 하면은 지금은 30년 만에 통행료 30년 받고 정부의 그 기부 체납으로 돌아오는데 민자로 해가 40년 교통비 도로비를 받아라 하면은 도로비도 인하도 됩니다. 그럼 전 국민한테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정부 민자 사업으로 도로공사 내는 걸 하면은 거기 투입될 재산을 가지고 그 복지 예산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따로 정세를 안 해도 복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들 내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대한노인회가 이제 사단법인이라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재향군인회 법이고 해직경찰도 대한민국 경우의 법에 한 단체인데 대한노인회는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관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 한자라도 고치는 것이 정부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대한노인회 정관을 믹서해가지고 대한노인회 법을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17명 서명받아가 제출을 해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지만은 15명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고 7명만 국민의 김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도 안 하면 통과가 지금 안 되는데 우리가 김태호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제출을 해놨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자동으로 회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좀 반발하는 사람이 내가 노인의 회원이 되기 싫은 사람도
왜 강제로 회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오영민 의원을 또 대표 발의해가 그 조항을 김태호 의원이 낸 데는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65세 이상 국민 중에 회비를 납부한 자, 얘가 자기가 회비 내고 회원이 된 사람만 회원이 되도록 그 조항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새로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1차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을 존중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법이 통과가 되도록 국민의힘은 전력 투구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송영길 그 대표하고 내일 모레 또 만나기로 돼 있으니 거기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차피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다시 하나의 변형시키는 그런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정관을 믹사해가지고 대한노인의 법으로 하면은 내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조금 변형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동명의 의원님은 또 보건복지위원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